선생님 제주도에서 갑오징어 낚시하실 때 꼭 이 야광봉도 쓰세요? 그 의미는 없는데 야광봉통을 써요. 뭐 집어의 효과라고 할까? 뭐 솔직히 저는 우동도 특히 뭐 다 한치 같은 거 다 그렇지만 갑오징어도 팀플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어를 다 같이 믿게 올리려면은 이 꽁꽁 달라붙을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안 타요. 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제주도 낚시를 다니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야광봉돌의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고수가 아니니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의견은 배제하고 전국의 고수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같은 의견일 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낚시 인구 1000만 명의 시대이니만큼 1000만 가지의 낚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일까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믿음이 오는 부분을 택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루어는 믿음이니까요. 그럼 첫 번째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광주부터 스타트하겠습니다. 제주도 갑오징어 고수시잖아요. 아니에요. 워낙 많이 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야광봉도 쓰세요? 아니면 야광이 아닌 봉도 쓰세요? 전 갑오징어 할 때 야광 전혀 안 씁니다. 전혀 안 쓰세요? 네네. 그 이유는 뭐예요? 봉돌에다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해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붙은 줄 알고 계속 챔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챔질을 계속 해봤을 때 얘가 안 붙어 있으면 제가 그런 조그만 변화에도 챔질을 안 하더라고요. 아, 본인이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걸려 있는 건데 봉돌에 붙어 있는데 제가 그 같은 감각을 오해해서 제가 안 챘을 때 제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손해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아예 봉돌에 붙는 감각 자체를 계속 그냥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되고 계속 채봤는데 없네 그러면 똑같은 감각 있을 때 제가 사람인지라 안 채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네, 나중에 또 지치고 그러면 더 안 채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조금의 조가라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예 야광봉돌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야광봉돌 자체가 집어의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50에서 1m 가지줄을 주고 하는 낚시에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아예 안 써요. 저는. 그래, 아니 저도 사실은 대표님과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또 쓰시는 분들 보면 또 다 야광봉돌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집어의 목적이면 그 스위벨이라고 해서 물에 들어가면 깜빡깜빡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쓰려면 봉돌 옆에다가 그거 다는 게 훨씬 낫지. 사용하시는 봉돌의 형태 있잖아요. 그거는 선호하시는 형태가 있으세요? 저는 문어할 때는 종초라고 해가지고 종 모양으로 생긴 거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갑오징어 할 때는 약간 물방울 형태 많이 쓰고 있어요. 긴 거는 잘 안 쓰고 제주 갈 때는 그냥 일반 쇠봉돌 쓰고요.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거 있죠. 40, 50호 길다란 거. 길다란 게 광어 낚시할 때 쓰는 거. 저 그거 그냥 써요. 아까 물방울 모양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서해에서. 서해에서만? 서해에서만. 제주도는 그 두툼한 거, 그거 막대기 같이 생긴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냥 그거 써요. 제가 왜냐면 저는 이렇게 끌고 다니는 낚시 안 하고 띄우거든요, 제주 가서. 그렇죠. 그래서 봉돌 뭐 형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거 써요. 일단은 낚시를 하는 과정이 내 감각이 가장 깔끔하게 온전하게 유지되게끔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중간중간에 뭐 봉돌에 얘네들이 붙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그 메인 감각을 흐트러뜨리는 거를 제가 다 없애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요즘 어떻게 쇠봉돌 쓰세요? 아니면 텅스텐 봉돌 쓰세요? 저는 쇠봉돌 씁니다. 그대로 쇠봉돌 쓰세요? 왜냐면 텅스텐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렇죠. 그거는 좀
장비라고 생각해서 뭐 근데 제주 쪽은 그래도 좀 밑거름이 좀 덜하니까. 네, 그래서 제주 쪽은 뭐 충분히 그 도전해볼 만한데. 그 혹시 낚시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바닥 찍은 다음에 네. 바로 2바퀴 정도나 1바퀴 반을 감아가지고 일단 슬랙라인을 잡아주고요. 네. 한 5초간 기다리면 얘가 바닥에 다시 닿아요. 네, 그쵸. 네, 그게 이제 진짜 조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닥이 안 되게끔 살짝 감으면 이제 바닥이 안 닿거든요. 네네. 네, 이제 그 상태로 유지했다가 5초에 한 번이나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계속 하죠. 그럼 배에 안 기대요. 아무리 너울이 심해도. 네, 배에 기대서 낚시를 하면 네. 로드가 자기도 모르게 아래 위로 올라오는 편차가 너무 심했어요. 네, 그게 가지줄을 짧게 했을 때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피해를 못 주는 결과가 되니까. 네, 그런데 배에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배에 좀 기대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그 제가 아래 위로 흔들리는 폭만큼 가지줄을 줘요. 네, 제가 아래 위로 낭창을 거려도 이 애기한테는 영향이 별로 크게 안 가게끔 그렇게 가지줄 조절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잘 보면 배에 기대고 이제 같이 로드가 아래 위로 굉장히 심하게 같이 흔들리니까 네네. 스테이라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갑오징어라는 애가 사냥을 정말 잘하는 애가 아니라서 네. 예, 얘도 지켜보다가 쏴줄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예, 그런 시간을 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주 필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좀 인위적으로 그걸 좀 조작을 좀 해주려고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배가 올라갈 때 제가 로드를 내리려고 많이 애쓰죠. 일부러라도. 그쵸.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막 하다 보면 배가 너무 많이 그러면 쉽지 않은데 그냥 최대한 좀 많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스테이를 주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써요. 사실 그렇죠. 뭐 그게 로드의 수평의 스테빌리티를 만들려면 그렇게 또 해야죠 또. 네. 그걸 잘하는 게 고수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출렁임에. 네. 알겠습니다. 역시 고수님 말씀은 배울 것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전라도는 남해 먼바다 심해 갑오징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나요. 갑오징어 가려고. 갑오징어를 간다고? 뭔 일이요? 손님들 데리고 가는 거지. 강사관데. 어디로 간대? 완도서. 완도? 심해가. 여기는 제주도가 더 힘들어요. 더 깊어갖고. 제주도보다 더 힘들다고? 더 깊어. 몇 미터인데? 찍으면은 95, 100. 제주도가 한 70, 80 하더라고. 그건 쉘로우지. 그래서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 때 야광봉돌 써? 아니? 야광봉돌 안 써? 네.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게 조류해가지고 물이 안 갈 때는 야광봉돌을 해가지고 바로 애기 연결해서 캐팅해서 당기는 식으로 하고. 아, 그러니까 바로 직결한다는 거지? 물이 안 가면은 쭈꾸미처럼? 어이? 그리고 이제 물살 있을 때는 가지줄 쓰는데 한 30cm나 해가지고 야광봉돌 안 쓰고 하고. 그럴 땐 일부러 야광봉돌 안 쓰고 하고. 오케이. 그러면 심해갑을 하면은 제주도 낚시랑 똑같잖아. 그럼 그때도 가지줄 좀 길게 줄 거 아니야? 30, 나 길게 줘가지고 50밖에 안 줘. 아, 길면 50까지만 줘? 왜냐면 이게 올라타에 너무 길어보면은 무게감이나 뭐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짧게 줘, 나는. 30이나 50 그래밖에 안 줘, 나는. 아니, 내가 왜 이 궁금증이 생겼냐면 제주도에서 유튜브 가끔 보다 보면 야광봉돌 물방울 형태 있잖아, 그 큰 거. 그거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게 오모리그 스타일로 가지줄을 길게 줘서 쓰는데 얘가 무슨 도움을 주나? 오히려 이거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거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애기를 하나 더 걸고. 아, 그 봉돌에다 애기를 건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줄 30이나 50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 그럼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도 하나 걸려라라는 식인 거잖아.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해주지. 그래서 이게 야광봉돌을 왜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광봉돌을 쓰면 집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아무 쓸데없는 소리고. 그걸 못 믿겠고. 물이 안 갈 때 거기다 직결례하고 쓸 때는 좋아. 야광봉돌이. 오케이. 아,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다 그거는. 네, 좀 던져가지고 캐스팅해가지고 좀 잡아 당기잖아 계속. 그럴 때는 좀 낫지. 그 심해에서 캐스팅해가지고 끌어온다는 게 말이 이게 되는 건가? 제주도는 묶어놓고 그렇게 하자네. 여기는 안 묶어 푹 놓고 흘러불어. 그러니까 가능하지. 저거는 안 쓰나? 텅스텐? 텅스텐도 쓰는데 비싸니까 사람들이 잘 안 써. 텅스텐을 만약에 뭐 어떻게 생각해 쓴다면은? 텅스텐 쓴다 하면은 빈빈 스위치 갖다 써보면 되지. 훨씬 텅스텐이 좋을 것 같아? 빨리 떨어지긴 해. 근데 이제 비싼 게 그렇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물이 좀 안 갈 때는 그 긴 봉돌하고 동그란 물방울로 두 가지를 갖고 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꾸니까. 봉돌 형태 타입은 뭐 어떤 것 때문에 바꿔 쓰는 것 같아? 조류가 좀 세고 뭐가 가면은 긴 걸 써. 많이 물이 흘러간다 하면은. 근데 이제 바닥 찍었을 때 느낌이나 감도는 이제 물방울보다는 안 좋지. 근데 그 대신에 물이 안 가고 바닥을 껐을 때는 이제 물방울을 쓰고. 물이 잘 안 갈 때 물방울 쓴다는 거지? 텅스텐으로 물방울 형태면은 제일 좋겠네. 다이아몬드는 또 뾰족해가지고 또 박히는 거 아니야? 뻘 같은. 다이아몬드 형태인데 밑에가 이게 깎여갖고 둥그런 거? 뾰족하게 안 된 거 있어. 그 인터넷 검색 한 번씩 나오거든. 텅스텐 25부터서 50호까지가 나와. 가격이 후들들해버려. 막. 알겠어. 또 통화하자고. 네. 자, 그리고 부산에 계신 고수분 이야기도 들어보실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여기저기 전국 고수님들한테 한번 통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야광봉돌 쓰세요? 아니면 그냥 쇠봉돌 쓰세요? 저는 일반 봉돌 씁니다. 그냥 일반 봉돌이요? 제 관점에서는 네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네. 분명히 올라타는 느낌은 들어. 예. 그런데 템질을 해보면은 오다가 몇 바퀴 올리다가 그냥 술렁 빠지는 경우가 많아. 네네. 저는 이거는 100% 봉돌을 탄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한치 낚시를 가다 보면 네. 한치에 그 오모리그 봉돌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오모리그 봉돌을 갖다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야광만 있으면 되겠죠. 뭐 기보를 유도하는 거라면. 근데 네. 오모리그 봉돌들을 보면 네. 빨간색 또 뭐 핑크색 뭐 형광색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봉돌을 갖다가 빨간색을 쓰면 애기는 반대를 쓴다고 하거든요. 네. 다른 색깔로. 그래서 분명히 템질을 했는데 빠진다. 네. 라고 하면 이 봉돌을 타는구나 했고 봉돌 컬러로 애기를 바꾼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애기는 안 타고 그걸 이제 봉돌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 반대로 되는 걸 갖다 봉돌을 그렇게 바꾼다라고 들었는데 특히나 갑오징어는 형광에 이렇게 반응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많이. 네. 그래서 애기의 반응을 해야지 봉돌이 야광을 써가지고 이걸 반응을 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에 봉돌이 완전히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야광 봉돌을 사용해서 그렇게 오모리거나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낚시를 할 때만 여러 가지 컬러를 가지고 가서 봉돌하고 애기를 갖다가 달리 쓰죠. 네네. 달리 써서 이 컬러를 갖다가 하는구나 하면은 그 컬러로 좀 빨리 바꾸는 그렇게 쓰는 걸로 봉돌을 활용하거든요. 네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한 발씩 1.5m씩 떨어뜨리는데 그쵸. 봉돌을 야광으로 써야 된다? 이게 뭐지? 그럼 멀리서 보고 야광을 보고 오라는 뜻인가? 그래 와서 애기를 물으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네네. 걔는 어차피 풍을 달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네. 흘러가는 입장에서 갑오징어가 저기서부터 보고 와서 문다? 아니면 배가 가니까 오징어 있는 대로 가니까 문다고 저는 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무슨 봉돌을 갖다 그렇게까지 써야 된다? 자꾸 미스바이트가 나니까는 그럼 쇠봉돌 바꿔 이러니까는 그냥 무지 넣어버리니까 애기가 타는 경우들을 갖다가 느꼈거든요. 봉돌의 형태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떤 거 쓰세요? 가장 조류에 안 타는 거.
봉 형태. 아, 봉 형태요? 그냥 우리 대광어 낚시할 때 전봇대 같이 생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봉 형태. 그러니까 일자로 쭉 뻗은 거. 네네네. 네, 그리고 그거라도 사이펜 같이 해가지고 길게 나오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거 씁니다. 아, 한 뼘 이상 된 거, 긴 거. 예, 긴 거를 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걸 주로 쓰거든요. 그것도 야간 안 돼 있는 거. 물속에 부피에 대해가지고 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부피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저항력도 줄이고, 그리고 또 밀리는 것도 좀 줄이고. 네네. 좀 어차피 바닥 낚시면, 바닥 찍어야 되는 낚시면 저항 없이 바닥 빨리 찍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될 수 있으면은 봉봉돌을 씁니다. 물방울 잘 안 씁니다. 네. 자기가 어떻게 느끼냐가 내 낚시 스타일도 틀릴 것이고, 내가 낚싯대의 힘새도 틀릴 것이고, 내가 이렇게 바닥 짚고 들었을 때 내 낚싯대의 힘새 정도가 이거 맞아. 그리고 나는 이 낚시가 맞아. 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느낌을 잘 받아 하는 것도 일부 들어갈 것이지만, 문어 낚시를 해도 전 봉봉돌을 긴 걸 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바닥 찍어가지고 바닥에서 봉돌이 들려버리지 않게, 네. 끝은 다 있지만은 앞만 이렇게 바닥에서 깔짝깔짝 이렇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액션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오징어를 잡을 때도 이제 심해에서 뻘바닥을 이제 긁다 보니까는 이제 어차피 바닥 짚고 저는 한 2바퀴 감아버리거든요. 끼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갑오징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바닥에서 한 2, 3m 이상씩 그렇게 막 유행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생각보다. 그리고 봐서 바닥 짚고 나서는 크게 한번 올리고, 그리고 천천히 내리고,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조리 영향 덜 받고 봉돌 물지 말고 내 애기 물어라. 그래서 저는 그 생각으로 이제 그거죠. 제 방법인 거고, 다른 분들이 다르게 써가지고 많이 잡고 하시는 건 그건 저는 그거 맞게 쓰시니까 그거야 제가 어떻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GB에서는 그 텅스텐 봉돌은 안 만드세요? 생각은 좀 하고 있는 게, 텅스텐 자체에 대한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 조리도 많이 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닥도 빨리 찍고 하려면은 텅스텐이 훨씬 낫지 않나? 거긴 또 밑거림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부피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고, 제가 봉봉돌을 갖다가 자주 쓰는 이유도 그러니까는 부피에 대한 거, 타고 드는 거, 조를 덜 타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표면적이라도 좀 줄여보겠다라는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런 게 아니라 텅스텐으로 해서 그렇게 쓰면 더 좋겠죠. 어떤 거든지 간에 열려있고 제품은 다 만져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져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제품화가 되겠냐는 이제 많이 이제 좀 시련을 겪어야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 전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시 넘어와서 경기도 화성의 서해안 낚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어디 운전하고 가세요? 말씀하세요. 대표님 지금 운전하시면서 잠깐 그냥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워낙 대표님도 쭈갑 낚시 고수시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 다 고수인데 고수 아니라 그래, 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쭈꾸미 낚시할 때 말고 네네. 갑오징어 낚시할 때 야광봉돌 쓰세요? 아니, 저는 안 써요. 야광봉돌 안 써요? 갑오징어 할 때는? 네, 안 써요. 그럼 쭈꾸미 할 때는 쓰고? 저는 안 써요. 쭈꾸미 할 때도 안 쓰고? 네. 오, 그러시구나. 아예 야광봉돌 안 쓴다? 네. 그 이유는 뭐예요? 뽕돌이 붙어가지고. 물론 이제 야광봉돌 안 쓰시는 분들은 다 뽕돌이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쓰시는 분들은 또 갑오징어 할 때도 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 안 쓰신다? 네. 그러면 혹시 쓰시는 봉돌의 형태도 생각하세요?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봉돌 형태 신경 안 쓰시고. 네. 근데 이게 뾰족한 봉돌이 박히는 거는 어차피 갑오징어 낚시는 끼워서 끝보기를 낚시를 한다고 했을 때 조류가 덜 타니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유행처럼 지금 약간 이제 막대 스틱형 그런 봉돌들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예, 근데 올해는 저는 그래서 그냥 텅스텐 쓸까도 생각은 해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텅스텐이 요즘 또 좀 뭐 그게 비중이 높고 뭐 호수가 한 2개 호수 정도 낮춰서도 된다라고 얘기들이 있어서. 근데 그 심해는 저는 안 해봐가지고 또. 그쵸. 서해권이야 뭐 뽕돌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걸 써도. 네네. 근데 심해 또 이제 한 50m권 들어가면 또 틀어지겠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쭈꾸미 같은 경우 갑오징어 특히 더 그렇고 이게 뽕돌의 역할이 조과에 따라서 이게 뭐 차이가 있나 없나는 모를 수 있어가지고. 네네. 네, 저는 일반 그냥 뽕돌 써요. 그래요. 어차피 낚시는 믿음이라 이게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심 운전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경북 구미에 있는 고수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운전 중이에요? 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갑오징어 얼마 전까지 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쭈꾸미를 노리고 갔다 온 거죠. 갑오징어도 잡힐까 싶어서 갔다 왔는데 네. 그 하동 노량에 그냥 바로 앞바다에 수심한 20m권 정도. 네네. 그때는 1월 중순 15일 그때 전후에 날씨가 미쳐가지고 막 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1월달 쭈꾸미 하면 되겠다. 네. 그 육두권 같은 경우도 바로 앞바다에서 잡으니까 네네. 노량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되긴 되더라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둘이서 한 20마리 넘게 잡았어요. 알이 꽉꽉 들었더라고. 쭈꾸미만 잡았어요. 갑오징어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오징어가 안 나오고, 거기 노량권이 이제 여수는 그 앞에 깊은 데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저거라고 그러면, 여기 노량권은 깊어봐야 30m고 그 어떤 물길이잖아요. 물이 이렇게 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니까 이 내륙 쪽으로 좀 가까이 붙다 보니까 차가워요, 바닷물이. 그래서 좀 여수권에 비해서 좀 불리한 게 맞죠. 여수권에 비해서 좀 불리한 데입니다, 여기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 고수님들한테 인터뷰를 좀 해보고 있걸랑요. 쓰실 때 야광봉투 쓰세요? 야광봉투로 쓰는 건 분명히 좋아요. 야광봉투 쓰면 분명히 좋아요? 네, 분명히 좋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쭈꾸미 할 때 말하는 거죠? 갑오징어든 둘 다. 둘 다? 네. 뭐 야광봉돌은 뭐 문어도 마찬가지고. 네. 쓸 수 없으면 야광봉돌 뭐 제일 좋은 거 그거 쓰는데 뭐 쭈꾸미 같은 거 할 때는 뭐 이것도 해보다 저것도 해보다가 뭐 애자도 쓰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쭈꾸미나 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올라타는 식의 입질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야광봉돌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가지줄을 주고 그러면 사실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야광봉돌 의미가 있나? 세 놈 다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세 놈 다 관심을 끄는 건데 그 봉돌도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야광봉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냥 낮에 이렇게 하면 뭐 축광을 안 해도 알아서 축광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갑오징어 같이 이제 뭐 애기 좀 덜 떨고 먹는 그런 데서는 웬만하면 쓰가루 쪽인데.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광봉돌에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안 쓴다는 분들이 있어요. 쭈꾸미가 특히 그러잖아요. 야광봉돌에 너무 달라붙는다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봉돌을 애자도 아니고 봉돌도 아닌 그 중간 형태로 막 만들고 있죠. 그렇죠. 요즘 한참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애자야 봉돌이야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봉돌을 잡든 뭘 잡든 그러다 보면 판을 잡겠지 하고는 뭐 지금 갑오징어에서도 뭐 할 수만 있다면 물방울 형태 그 비싼 놈 그놈 너무 비싸. 근데 그래서 뭐 아니면 그냥 납봉돌에다가 테이프 칠칠 해가지고 야광 테이프 칠칠해가 뭐 그렇게 쓰든지.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야광봉돌에 달라붙어버리면 애기 쪽으로 안 붙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애기가 야광봉돌보다는 더 매혹적이지 않나요? 야광봉 그 왜 문어도 그러잖아요. 그 라면 봉다리 달고 그러는 것이. 네네. 그 라면 봉다리를 보고 이쪽에 뭐가 있어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잡기는 바늘로 잡는 거다. 야광봉 그 라면 봉다리도 보면 그 바로 옆에 붙는 게 아니고 저 위에다 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다 없다 뭐 넣고도 잡아보고 안 넣고도 잡아보지만 꼭 이게 뭐 정답이도 아닌 것 같고. 예, 뭐 그냥 심리적인 것 같아. 제가 보건대는 야광봉돌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오케이 알겠어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전북 군산 쪽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갑오징어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고수님들 인터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핫바리가 어떻게? 아, 왜 이러십니까, 고수님? 연안에서밖에 안 해봐가지고. 아, 연안이 낫다 똑같아요. 쭈갑 낚시 하실 때 양어봉투 쓰세요? 가지고 있어서 쓰지. 네. 쓰는 빈도가 뭐 이것만 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쓴다면 쭈꾸미 할 때 써요? 갑오징어 할 때 써요? 뭐 형님 아시다시피 저 연안에서 4, 5호 그 납봉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카약 할 때는 그렇지. 네, 근데 깊은 수심 가봐야 한 20m, 30m 가는데 딱히 이렇게 가리진 않습니다, 저는. 아, 야구몽도를 꼭 이럴 땐 쓰고 저럴 땐 안 쓰고 뭐 이런 건 없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혹시 그 제주도 갑오징어 유튜브나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물방울 무늬에 야광몽도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봉돌에 바늘 달려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예전에 갑오징어 낚시 가서 써봤는데 네. 그거에 갑오징어가 물고 나오더라고요. 봉돌에도? 네. 야광목도를 쓰면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애기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했더니 봉돌 바늘에 걸려가지고 갑오징어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있는 거죠? 네. 이게 엄청나게 어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먹성 좋은 놈들이 덤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필력이 있는 거잖아요. 뭐 대단히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현혹시킬 수준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텅스텐 봉돌 쓰시죠? 안 씁니다. 안 써요? 굳이? 물론 이제 연안이니까. 근데 그건 있죠.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부피가 적으니까 날리는 건 좀 덜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제주도 갑오징어에 써볼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성비가 워낙 떨어져가지고. 가성비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제주도는 밑걸림이 거의 없긴 해서.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충청도에 계신 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통화 가능해? 네, 말씀하십시오. 갑오징어 낚시할 때 이번에 한참 남해로 갑오징어 갔다 왔잖아. 네. 물론 연안이긴 하지만 야광봉돌 써? 야광봉돌이요? 응. 아니요. 그럼 야광봉돌을 안 쓰는 주의야? 저는 잘 안 써요. 아, 쭈꾸미도 안 쓰고 갑오징어도 안 쓰고? 쭈꾸미 때는 쓰죠. 쭈꾸미 때는 쓰고. 네, 쭈꾸미 때는 쓰는데 갑오징어 할 때는 안 써요. 문어 할 때는? 문어 할 때도 안 쓰죠. 아, 문어 할 때도 안 쓰고. 네. 하긴 뭐 문어 할 때는 이것저것 하도 다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문어 할 때 어차피 수심이 얕으니까. 아, 수심이 얕다고? 아, 저기서 하는구나. 자기는 저기지? 삼천포 쪽이니까. 삼천포 쪽이니까. 오케이. 나는 이제 저번에 외연도 쪽으로 갔더니 문어가 하다가 조금 깊더라고. 아, 거긴 깊죠. 서해 쪽은. 그러니까 그쪽은 좀 깊은데. 아, 그래. 뭐 남해 쪽은 그러다 치고. 갑오징어 할 때는 그러면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야광목도를? 어차피 저는 가지를 쓰니까 굳이 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떨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다 봉돌하고 얘기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저는 루어에만 저기를 신경을 쓰니까 굳이 봉돌까지는 안 써요. 가끔 제주도 갑오징어 낚시 영상을 보다 보면 야광봉돌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네, 있어요. 서해 쪽에서도 쓰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게, 그거 왜 그런 걸까? 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의견들을 한번 물어보고 있거든. 워낙 나보다 뭐 많이 하시기도 한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고수들이니까 워낙. 근데 그게 발광이 되니까 집어에 뭐 효과가 있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쪽으로다가 얘네가 현혹이 될까봐 저는 애기에만 축강 들어가는 걸 쓰죠. 모르죠. 뭐 그게 뭐 집어가 돼서 오징어가 그걸 보고서 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낚시가 다 각자 스타일대로 조금씩 달라가지고 뭐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안 쓰는 것도 축강이 되면은 서해 시즌에는 야광을 쓰면은 쭈꾸미가 많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렇지 서해 같은 경우 그렇지. 그러니까 좀 감도가 떨어지더라고. 쭈갑하는 포인트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긴 하지. 네. 그래, 알았어. 땡큐. 네. 자, 이제 제주도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여보세요. 예, 선장님. 선생님, 잠깐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 낚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야광봉돌 쓰는 사람들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광봉돌? 효과 있다고 보세요? 효과 없어요? 효과 없다고 보세요?
예. 선장님이 야광봉돌 안 쓰세요? 예, 좀 안 써요. 왜냐하면 네네. 그게 야광이 그 70m 때 들어가면 그때 잠시 해가지고 끝이 나가요. 잠깐 그래도 뭐 효과가 있긴 할까요? 잠깐이라도? 잠깐 있겠죠. 그 뽕돌 올라탈 수, 그러니까 수심 얕은 데서는 올라타요. 네네. 그런데 수심 깊은 데서는 그렇게 올라타진 않더라고요. 그 가끔 보면 야광봉돌 쓰면서 왜 애기를 2개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지줄에 하나 달고 야광봉돌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쭈꾸미 낚시할 때처럼 달고. 예. 뭐 거기 나오는 경우가 좀 제법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 그럼 선장님이 옆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뭐 이거죠? 예. 선장님 혹시 봉돌은 어떤 거 쓰세요? 형태가? 그냥 쇠추 씁니다. 쇠추 그냥 그 전봇대 같이 생긴 거 그거? 예. 이거 써요. 예. 선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 싶어서. 수심 낮은 데는 그나마 조금은 있는데 수심이 깊으면은 조금은 잠시 하나만 한데 효과가 없다고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전국의 모든 고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궁금한 건 야광봉돌의 사용 유무였는데 고수님들의 많은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한 수 잘 배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재미있는 낚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팁 있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